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영어 원서를 한 권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책에 나오는 좋은 문장이나 또 영어 표현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원서를 선택하실 때 참고도 하시고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작품은 The Veldt 라는 작품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SF 소설 작가인 레이 브래드버리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이 제목에 있는 velt라는 단어는 남아프리카의 초원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이 스펠링이 T가 있어도 없어도 되고요. velt라고 읽습니다. 자, 이 작품은 단편이니까 굉장히 짧고요. 30쪽이 안 되는 그런 분량이고요.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고 강렬하고 또 메시지도 나름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단어가 너무 어렵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한 것이 아니니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이나 또 토론이나 학생들 또 수행평가 준비하실 때 아주 유용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원서를 두 가지로 여러분이 구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Tailblazers라는 그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이 이렇게 단편을 보려면 그 단편만 따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 있는 그 선집을 묶어져 있는 거를 사서 보시잖아요. 근데 보통 다 보실 경우도 있지만 좋아하는 거 한두 개 보고 나머지는 막 안 보고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근데 이 출판사에서는 이 시리즈에서 단편만 따로 한 권을 납권으로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 가격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0원대 정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은요. 앞에 단어를 어려운 걸 몇 단어를 좀 미리 뜻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exercises랑 이제 answer key가 있어서 그 내용 이해나 주제 파악이나 어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풀고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마지막에 그 생각해 볼 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던져줘서 그것에 대해서 쓰거나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실 때도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예, 혼자 볼 때도 물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The Illustrated Man이라고 레이 브래드버리가 쓴 18개의 단편이 모여 있는 책인데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몸에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어떤 남자를 처음에 등장시켜서 그 몸에 있는 그 일러스트레이션 하나하나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토리가 더 벨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음, 이 작가의 다른 작품에도 좀 관심이 간다. 그러면 이 선집을 사서 보시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가 굉장히 다작을 했던 작가인데 단편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몇 권 안 읽어봤지만 정말 다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도 이렇게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으로는 본문 내용이 19쪽밖에 안 되네요. 근데 아직 이 원서를 읽을 자신이 없다. 어렵진 않지만 이제 자기 본인 실력이 아니면 급하게 이 책을 읽고 뭐 과제를 해야 한다든가 뭐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번역본이 일러스트레이티드 맨 이게 있어요. 거기 보면 문신을 새긴 사나이와 18편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걸 먼저 보시고 내용을 한국말로 알고 있는 걸 영어로 보면 또 그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TV 시리즈로 영화로 이렇게 만든 적이 있대요. 그래서 70년대에 만든 The Velt가 있고 또 89년도에는 이 레이 브래드버리 작가가 쓴 작품들을 이렇게 TV 시리즈로 만들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작품으로 여러분이 유튜브 검색하시고 하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의 내용의 중심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자, SF
그 작가가 유명한 SF 작가라고 했잖아요. 예, SF 작품이고요. 그래서 굉장한 미래에 대한 상상들이 들어있고요. 이 책이 쓰여진 것이 1950년도인데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쓰여졌다고 해도 다 믿을 만한,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분의 다른 작품을 읽은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그렇게 될 것 같다 막 이런 것들도 많고요.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이제 중심이 되는 바로 내용이 해피 라이프 홈이에요. 해피 라이프 홈은 지금 우리의 그 스마트홈 시스템 같은 거예요. 자동으로 그 기기들이 알아서 집안일을 기기를 작동하거나 알아서 해주는 것들인데 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주지?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렇게 여러분이 좀 내용을 보시면서 찾아나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피라이프 홈 시스템 중에서도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nursery예요. nursery는 원래 아이방, 놀이방이죠. 그런데 여기 이 책에 나오는 nursery는 아빠가 특별히 거금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라딘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나 장소가 너무 멋졌다. 그럼 그 방이 그걸로 변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상현실 그 VR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막 후각이라든가 막 냄새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정말 실제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작품에 보면 이런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이 홈, 집 시스템이랑 이 nursery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것에 의존한다든가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 경계 이런 것들을 주는 책이고요. 어,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그 훈육한 디스플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과연 다 좋은지, 그죠? 통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위험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쓱쓱 읽히고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변하는 그 방이 나중에는 맹수들이 막 사냥하고 막 죽이고 피가 막 있고 막 이런 끔찍한 벨트로 그 초원으로 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막 이런 거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들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 때문에. 근데 자꾸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꾸 폭력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과도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아이들과 부모님이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 엔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고 얼른 들어가서 두세 번을 연달아서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English Notes and Quotes.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장도 인용도 하고 또 영어 표현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We've given the children everything they ever wanted. 아빠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have given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줬어. They ever wanted. 걔들이 여태까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걸 우리가 그 오냐오냐 키우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걸 영어로 스포일이라고 하죠. 스포일, 망치다 뭐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버릇없이 자란 아이들을 spoiled child, spoiled children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의 그 디스플린, 그 훈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I don't want to do anything but look and listen and smell. What else is there to do? I don't want to do anything.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를 제외하고 but look and listen and smell.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밖에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한 대답인데,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나고 이렇게 수동적인 감각에만, 자극에만 의존을 하게 되니까 요즘에도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굉장히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그 외의 것에는 반응을 잘 하지 않고 뇌에도 그 같은 영역만 쓰고 이렇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뭔가 경계하도록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표현은요. I feel like I don't belong here.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끼다 이런 뜻이죠. I don't belong here. belong은 원래 속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여기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그 엄마가 다 집이 알아서 해주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속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인데요. 우리가 평상시 표현 중에 she doesn't belong, he doesn't belong, Tom doesn't belong 막 이렇게 쓰는데요. 이 belong이 누구랑 이렇게 어울리다 뜻이 있어요. with others. 그래서 쟤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이런 아웃사이더라고 요즘 아싸라고 막 하던데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She doesn't belong. 걔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ey treat us as if we were offspring. 자, treat는 다루다, 대하다죠. 그 아이들이 우리를 대합니다. 아빠가 한 말인데요. 그 애들이 우리를 대해 as if 마치 뭐뭐처럼이죠. 우리가 offspring, 자식, 자손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인 것처럼 돼. 엄마 아빠를 말이지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여기 as if 가정법이라고 제가 여기 표시를 했는데요. 가정법이라는 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가정법은 과거랑 과거 완료 두 가지 시제밖에 없는데요. 가정법은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제가 하나씩 어긋나요. 그래서 모양은 과거인데 뜻은 현재처럼 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as if we were offspring이면 우리가 자식이었던 것처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식인 것처럼 우리를 대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as if 과거 보이시면 뭐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헤드 PP가 와야 였던 것처럼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어 offspring은 off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분리된 뭐 이런 뜻이 있고 spring은 용수철이라는 뜻도 있고 뭔가 튕기는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나오는 그래서 부모에게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 후손의 그 느낌이 딱 오죠. 이렇게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hope you enjoy the book. 여러분 재밌게 책 읽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